두 번째, 실무 수행 평가. 교재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홈트, 회사 코드는 3150은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 제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존의 즉 2022년 8월 전 8월 전까지는 이제 입력하면서 평가 문제에 그냥 물음에 답해서 입력하면 입력된 화면을 채점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가 문제가 별도로 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그 화면을 가지고 채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죠. 평가 문제가 별도로 있었죠. 우리가 기존에 풀어봤던 것처럼 비대면 시험에서는 평가 문제가 조회했었어요. 그래서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별도로 있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답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입력하시는 걸로 끝났었어요. 예.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거는 어차피 전표도 입력해보고 그다음에 결산도 해보고 그다음에 회계정보 분석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우리가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는 매일 매주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면 되고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경우는 반드시 적용 써주시고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하는데 자금 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음, 주로 어음이 해당이 되고요. 키는 F3키가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하고요.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문제 1.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10점짜리였어요.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3점짜리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법인 사업자고 등록번호 있고 홈트, 주소.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또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삼세무서장이 있는. 자, 자료 설명 갈게요. 주식회사 홈트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규로 등록하였다. 지금 사업장을 이전했다 그랬으니까 주소지가 변경이 됐을 거예요. 예측해 보건대. 자, 주소지 변경됐고 주소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관할세무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환급 계좌를 등록하시오. 자, 우편 번호는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우편 번호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회사 코드는 3150 그래서 50번 주식회사 홈트 로그인 상단에 주식회사 홈트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문제 푸세요. 자, 회사 등록 클릭. 자, 홈트 쭉 보니까 대표자는 그대로 나구름이죠. 자,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252에서 254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우편번호는 뭐 생략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그냥 직접 고칠게요. 직접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물음표를 열어서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한 칸 띄고 254. 조회 결과가 없대요. 주소가 바뀌었나? 글쎄 또 바뀌었나? 네, 이렇게 하면 우편번호 납부 못 하겠네요. 자, 주소지가 하도 바뀌어서 여러분 그냥 치세요. 네, 여기를 254로. 그리고 도곡동의 용문 빌딩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컴마 용문 빌딩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나서요. 도로명 주소가 중간중간에 변경이 돼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그냥 치세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냥 치시면 안 됩니다. 우편번호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전자신고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우편번호로 해서 확인하고요.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우편번호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그냥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치셨죠? 그 다음에 도소매업, 스포츠용품 이런 거는 변경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요 물음표로 해서 우편번호까지 인식을 하면 여기 관할 세무서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소를 직접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었습니다. 자, 물음표 열어서 역삼이라고 쳐보세요. 역삼. 그러면 코드가 다릅니다. 네, 220번이죠. 자, 220번으로 이렇게 수정. 지방세 법정 코드는 강남구이기 때문에 그냥 강남구청 그대로 갑니다. 개업은 2017년 5월 30일이네요. 자, 그럼 여기 날짜 틀렸네. 자, 2017년 05월 30 이렇게 해주세요. 네. 시험 볼 때는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국세환급계좌는 물음표 열어서 국민은행 선택하세요. 자, 004 선택하시고 지점은 강남. 계좌번호는 096-25-0096-751 하고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은 뭐 수정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추가 사항이 있어요. 자, 추가 사항에 여기 있습니다. 메일 주소도 틀렸네요. 네, 여기 수정할게요. 아마 이게 2021년도 1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담당자 메일 주소가 2021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수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 3점짜리네요. 자료 설명. 주식회사 홈트에 전기 제5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프로그램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이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은 5억 6천이죠. 그래서 상품 매출 5억 6천 맞았고요. 자, 상품 매출 원가는 3억 2천입니다. 자, 얘를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품 금액이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천, 3억 8천, 9천 맞죠? 급여 8,230, 복리후생비 1,010만 원, 여비교통비
350, 접대비 520, 통신비 280, 세금과 공과 230, 감가상각비 590, 보험료 184만원, 차량유지비 854만원, 경상 연구개발비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입력하겠습니다. F2 눌러서, F2 안 눌러도 되죠? 그냥 입력될 거예요. 경상이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관련된 계정 과목 나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49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차량유지비 854만원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포장비 80, 소모품비 480, 이자 수익 320, 이자 비용 480, 법인세 등은 50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공 하나 더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오른쪽에 단기순이익이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단기순이익과 맞으면 됩니다. 근데 뭐가 틀렸네요? 뭐 잘못했어요, 제가? 뭐 빠뜨렸나? 왜 단기순이익 금액이 틀리죠? 다시 한번 볼게요. 8230, 1010, 350, 520, 280, 230, 590, 아, 여기 상품 매출이 틀렸군요. 우와, 네. 아, 네. 상품 매출 틀렸어요. 지금 보니까. 자, 상품 매출 5억 6천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기 순이익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처음에 틀렸군요. 근데 왜 나는 5억 6천으로 갔지? 어쨌든 이렇게 전기분 손익계산서 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실 때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어요. 자,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이월 등록 및 수정 문제 4점짜리네요. 외상매출군과 유동성 장기부채 명세가 있네요. 자, 얘를 가지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 전체 메뉴 거래처별 초기이월입니다. 외상매출군 클릭해보세요.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이쪽에 이렇게 클릭해보세요. 그럼 커저가 움직여요. 움직였어요? 자, F2. 어디 거냐? 요 가야 거래요. 자, 그럼 요 가야. 엔터. 금액은 330만원. 얘는 금액만 입력하면 돼요. 네. 두 번째, 폼생폼. 네. F2 눌러서 폼생폼. 네. 금액은 7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유동성 장기부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를 눌렀어요. 오른쪽에 커저가 안 가죠. 이럴 경우에는 화면이 크게 열릴 겁니다. 자, 한 번 더 누르세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더블 클릭을 했더니 창이 크게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바디 거 넣겠습니다. 자, F2, 바디. 만기일자 누래요. 만기일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만기일자, 최초 차입일, 차입 구분은 거래처, 이런 거 다 넣어야 돼요. 금액 700만원. 자, 넣도록 할게요. 만기일자는 2022년 11월 30. 차입금 번호 없어서 그냥 패스하고요. 자, 700만원, 7 플러스 플러스. 상한 조건은 몰라요.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차입처 구분은 거래처래요. 그래서 2번 거래처 이렇게 걸어주시고. 최초 차입일은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갚을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시켜 놓은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두 번째 F2 눌러서 운동하자. 만기는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금액은 1,000만 원. 자, 여기 차액 없어요. 다 해서. 상환 조건은 모르겠고요. 자, 차입처는 얘도 거래처래요. 자, 거래처 걸어주시고. 최초 차입일은 2020년 12월 15일이네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조건이 쭉 있다. 그러면 쭉 입력하시면 돼요. 차입금 상세 등록에다가 있는 대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이렇게 별도 관리를 또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월 입력해봤습니다. 문제 2,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20점인데요. 총 몇 문제냐면 6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어요. 6문제. 그래서 어떤 거는 4문제, 저기 4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우리가 연습해왔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 수가 좀 많고 배점이 좀 다르다. 이런 거죠. 네. 자,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인데 자, 홈트 맞는 공으로부터 작성일자. 네, 필요하죠. 요게 거래일자가 되겠죠. 금액은 25,000원. 25,000원. 이게 뭐랑 관련이 있죠? 3만원. 맞아요. 3만원 이하는 일반 영수증을 받아도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3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해서 가산세를 내야 경비로 인정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그 영수증 수치명세서 할 때 배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트북 수리했습니다. 자, 자료 설명. 업무용 노트북을 수리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노트북이니까, 업무용 노트북이니까 뭘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비품. 자, 비품을 수리했으니까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전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이거, 네, 모두 닫기 하겠습니다. 모두 닫기. 일반 전표 입력 10월 4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가겠습니다. 1번. 코드는 수선비 800번대 수선비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25,000원. 만약에 얘가 3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영수 수명세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25,000원 인정. 두 번째, 기타 일반 거래인데 지금 영수증인데 납세자용인데 뭘 납부한 거냐? 여기 보면 근로소득세라고 돼 있어요. 근로소득세가 뭐냐? 여러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월급을 받죠? 자, 월급을 받으면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월급에서 내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 거예요? 종업원이 내는 거를 회사가 모아놨다가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의 근로소득세는 뭐가 돼요?
예수금. 그렇죠. 예수금이 되는 거죠. 예수금. 예수금이 됩니다. 그럼 12만 6천 원을 언제 납부했냐? 자, 2022년 10월 11일 자료 설명 가볼까요? 직원들의 9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해놨던 걸 납부한 거죠. 10월 11일 날 납부했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0월 1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12만 6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저 계좌이체 했대요. 그러면 우리은행.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시고요. 12만 6천 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한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현금 영수증인데 현금 영수증인데 왜 일반 전표에 왔지? 한번 볼게요. 지출 증빙으로 들어와야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날이 한정시. 날짜는 10월 19일이고요.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가면 신제품 출시 설명회에 참가한 매출거래처 영업 담당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문제는 얘예요. 매출거래처 식사 제공. 자,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했으면 뭘로 정리하죠?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접대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지 못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갑니다. 날짜는 10월 19일. 금액은 출금. 자, 1번 출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금액은 16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 매입 매출 전표에 안 갔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을 하는 건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현금 영수증이었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불공으로. 자, 불공을 입력할 조건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해 봤습니다. 4번.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입니다. 자, 전자어음 주식회사 홈투로 바디엑스가 우리 회사한테 직접 발행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을 해줬어요. 금액은 3천만 원짜리고 발행은 9월 30.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죠. 만기는 12월 30. 자, 그런데 언제? 11월 1일 날 주식회사 필라테스의 외상 매입 대금, 즉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3천만 원을 주식회사 바디엑스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업으로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세요. 그랬으니까 얘는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몇 월 며칠자로 오시냐면 11월 1일자로 오세요. 자, 일반 전표 11월 1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필라테스예요. 자, 필라테스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전자음은 뭘로 되어 있었죠? 받으러옴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놨었죠? 자, 대변에 받으러옴 내보냅니다. 누구 거? 바디 X 거. 적용 코드란에서 F3키 눌러주세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하단에 이렇게 받으러옴 관리창이 떴어요. 자, 이 중에 자, 할인, 배서, 만기, 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배서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어음 상태 3번. 배서 F2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자, 바디 X로부터 발행받아온, 즉 보관하고 있는 어음 번호 004-2022-0930 1134-56789. 자,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이 어음을 누구한테 줬냐라는 거죠. 배설을 했다라는 건 어느 다른 거래처에다 넘겨줬잖아요. 그게 지급거래처입니다. 자, 지급거래처는 누구한테 넘겨줬냐? 필라테스에 넘겨줬죠? 그래서 얘를 F2 눌러서 필라테스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자, 배설을 한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다 넘겨줬는지 그 회사의 거래처를 걸어준다. 네. 아, 네네네. 자, 노트북에서 F 그 키가 잘 안 된대요. 그러면 기능 모음을 열으시면 돼요. 자, 기능 모음. 여기 기타의 자금 관리가 있어요. 자, F4 요거. 요 키. 그런데 금액이 안 쳐지면 얘가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까지 치고 다시 여기 오셔서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려보세요. 자, 되셨나요? 네. 자, 처리되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바디엑스라는 거예요. 즉, 발행한 회사의 이름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배설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거래처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기타 일반 거래. 자료일은 견적서네요. 11월 9일이고요. 요게 이제 거래를 시작한 날이 되겠죠? 주식회사 스미스한테 뭐를 했냐? 저주파 운동기구 10개를 주문했나 봐요. 일단 견적서는
금액이 218만 9천 원. 그런데 얘가 뭐예요? 세액이 있습니다. 즉,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예요. 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하나은행 거래 내역이고요. 11월 9일 날 계약금. 아, 계약금 줬군요. 자, 계약금을 뭐 했어요? 찾으신 금액이니까 지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는 계약금 지급. 지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갈게요. 판매용 상품인 저주파 운동기구를 주문하고 계약금 합계 금액의 20%였답니다. 즉,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의 20%인 43만 7,800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답니다.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 어느 계정으로 정리하죠? 자, 미리 준 돈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하십니다. 선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1월 9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자, 11월 9일 차변에 선급금. 자, 선급금은 언제든지 내가 주문을 취소하면 되돌려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누구 걸어야 돼요? 스미스. 스미스 걸어주시고 금액은 43만 7,800원이네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하나은행 43만 7,8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여섯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료 1,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일단 고지 금액, 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감일이는 납부를 한 날을 알겠다. 그럼 요게 납부일이 되겠죠? 자, 요 날이 납부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일은 11월 1일. 두 번째 자료 볼까요? 보통예금 하나은행 거래 내역인데 11월 20날 납부했네요. 자, 얘가 납부 마감이 11월 20일이라 20날 납부했어요. 20날 납부. 도시가스 요금이고 12만 7,400원. 자료 설명. 10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 납부 마감일에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한 내역으로 회사는 이체일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도시가스 요금은 뭘로 정리할까요, 여러분? 도시가스 요금을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뭐 할 때 사용할 것 같으세요? 뭐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겠죠. 뭐 가정집 같으면은 음식을 해 먹는데 사용을 하겠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난방용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요? 네, 주로 그럴 때 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얘는 수도 광열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 광열비 11월 20 일반 전표 오시고요. 11월 20
차변에 수도강렬비 800번대 수도강렬비 금액은 127,40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었고요.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자, 하나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127,4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도시가스 요금은 수도강렬비로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6번째 거래자료 입력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